제60회 천령문화제 이틀째인 2021년 5월 28일에도 상설 전시와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제60회 천령문화제 기념 천령정신학술대회가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제1발표자로 최영성 전통문화대학의 교수가 천령정신과 상림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제2발표 시간에는 김윤수 대전대 교수가 천령정신과 산삼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신라시대 천령군 태수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의 애민정신, 숙문정신, 국제교류정신에서 천령문화제의 천령정신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산삼에 대한 한국 최초의 문장을 남기고 나당 외교에서 산삼 외교를 펼치고 국제교류에 공헌한 고운 선생을 산삼의 성인으로 추앙하여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의 상징 인물로 추앙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치원은 함양의 산삼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열어준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지를 등지고 웅달로 향하느라 배양향음이라.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대전대학교 김윤수 교수님이십니다. 주제 발표 제목은 천령정신과 산삼. 반갑습니다. 2021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를 맞이해서 D-Day 100일입니다. D-Day 100을 맞이해서 우리 천령문화제가 개최되고 있고 또 천령문화제가 제60회입니다. 그래서 60살이 됐기 때문에 60살 기념으로 처음으로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문상 위원장님께서 결연한 의지로 천령정신을 모색해보자 하셔가지고 천령정신을 찾는 그 주제 발표를 하는데 첫 주제 발표로는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조성하신 상림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최영성 교수, 최치원 전문 연구 학자로서는 최고로 꼽히는 우리 최영성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해서 멋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영성 교수가 발표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상림과 그 다음에 차밭, 그 다음에 광풍제월. 상림은 최치원 선생, 차밭은 김종직 선생, 광풍제월은 정해창 선생. 이 광풍제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광풍제월 같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인품입니다. 아주 멋있고 훌륭하신 인품을 상징하는 말이 광풍제월입니다. 옛날 주렴교 선생이 광풍제월의 기상을 가지셨는데 우리 일두 정해찬 선생도 광풍제월의 기상을 가지셨고 또 일두 정해찬 선생이 배우시고 존경하시는 그의 스승 전필제 김종 선생도 광풍제월의 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 인품을 마주하면은 마치 춘풍 속에 있다가 돌아온 것 같은 아주 훈훈한 감정을 느끼고 그 양반을 생각하면은 멋있는 감화를 받는 그런 기상이 광풍제월의 기상인데 그런 인물이 주렴교 선생이고 전필제 선생이고 일도 선생입니다. 물론 고은 최치원 선생을 만난 사람들 분명히 그 광풍제월의 기상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 불교를 배척하고 도학을 강조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유불도 3교에 해통하신 고은 최치원 선생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은 최치원 선생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도학자들의 음모론, 제가 음모론을 말하면 또 무슨 음모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모론의 산물이 뭐냐면 바로 최문헌전이라는 고전소설입니다. 이 고전소설이라는 것은 고은 최치원 선생의 어릴 때의 천재적인 기상, 똑똑한 머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 속에는 고은 최치원 선생이 대지의 후손이라는 악의적인 아주 모함적인 그런 음모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최문헌전이라는 것은 고은 선생의 금대지의 후손이다. 그래서 고은 선생 초상 하나 보면 꼭 금대지 약간 닮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사람의 아버지가
고은 최초원 선생의 아버지는 견입 최견일이라고 훌륭한 그 당시에 지방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금대지로 묘사하는 그런 금자가 붙은 것은 존경이지만은 대지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 후기에 오면은 고은 선생이 불교에 경도됐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해가지고 아주 음모론적인 그런 비하 격화시키는 그런 작품이 바로 최문환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통해서 그 조선 시대에 오면은 고전 소설을 통해서 사람을 비하하고 정치적인 음모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사시남정기를 써가지고 숙종한테 주니까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쫓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그 소설이라는 그 효용을 조선 후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의 후기. 그래서 고은 최초원 선생을 대제로 묘사하는 그런 악의적인 음모론적인 소설을 남겨가지고 고은 선생을 비하했는데, 고은 선생은 우리 최영선 교수도 누누이 강조하듯이 유불도 상교회통을 달성하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철학자입니다. 그런 정신철학자분의 아까 우리 세 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족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게 바로 올해 우리 함양에서 개최하는 단군일의 유사일에 아마 가장 거창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2021 함양 산삼 엑스포, 이것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고은 최초원 선생입니다. 그분의 가장 또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또 산삼입니다. 산삼이 없다 그러면 고은 선생이 함양군의 천령군 태수를 지내셨고 또 산삼을 최초로 문헌에 남기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 함양에서 왜 산삼을 가지고 니들 잘난 척하느냐 할 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봐라, 고은 선생은 우리 함양에 천령군 태수를 지냈고 그분이 지리산에서 산삼을 캐다가 중국의 당나라에 선물로 갖다 주면서 나당 외교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그런 명확한 문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전설이 아니고 민담이 아니고 야사도 아닙니다. 역사에 있는 확실한 고은 선생의 자기 작품에 남아있는 확실한 문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비할 수가 없는 정통 문헌입니다. 그래서 그 산삼을 고은 선생이 문헌에 남겨서 또 그것을 또 나당 외교에 활용하시고 그런 훌륭하신 측면이 기록에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삼의 그 역사에 있어서 산삼의 정신사에 있어서 고은 최초원 선생을 첫 번째로 꼽고 그분을 우리의 산삼의 성인으로 떠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말 19페이지에 첫 번째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021 함양산삼 항로 엑스포, 제가 지은 작품인데 시황지에 갈구하던 불로초는 산삼이라 지리산 캐간산삼 나당 외교 공헌하다. 고은은 산삼의 성인 함양살길 열어주다. 이 고은 선생이 산삼의 성인으로서 함양의 그 살길 미래 먹거리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함양산삼 항로 엑스포도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고은 최초원 선생. 졸작의 시조입니다. 필자는 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장이고 국제팬 한국본부 계례시조진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시조를 지어서 우리 함양 산삼 엑스포를 기리는 바입니다. 함양의 살길 미래 먹거리 산삼 항로와 산업의 길을 열어준 고은 최초원 선생은 신라 천령군 태수로서 애민 숙문의 천령정신을 창도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함양문화원에서는 함양정신을 모색하는 학술회의를 하고 천령문화재위원회에서는 천령정신을 탐구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니 다소 헷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령정신은 신라 천령군 태수 고은 최초원 선생의 애민정신을 발언 주로 하니 함양정신의 원료일 것입니다. 최초원은 부임하는 지역마다 상징한 건축물을 남겨 정신이 깃들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그 지방 초임을 부임하신 데가 바로 태산군, 현재 정읍시 태수로서 거기에는 피양장을 지어서 연못의 연꽃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송나라 성리학자 창시자 염계 주론이보다 반백년 앞서서 연꽃을 사랑한 문인이었습니다. 요선 삼국사기에 최초원 선생이 서쪽에서 중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뜻을 표보자 했지만 펴보지 못하고 지방간 태수로 나가서 태산군 태수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간 벼슬 땅인 부성군, 현재 서산시 태수로 부임해서는 과산각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신선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신선이 지나간 집이다. 그 자신을 스스로 신선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과산각은 현재 부성군 관하 건물이었는데 원래는 지금 부성사란 고은사당의 부속 건물에
현판이 걸려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삼국사기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지방관으로 부임하신 철령군 태수 함양군에서는 학사루를 지어서 한림학사의 자부심을 상징하였습니다. 최초원이 마침내 신선의 산, 삼신산 지산이 있는 철령군 태수로 부임하여 삼신산의 불로초 산삼을 채취하게 된 역사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초원 선생의 삼국사기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신중동국여지승남이라는 그 기록에는 확실하게 철령군 태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관 부임한 것이 확실하게 기록에 남아있는 데는 태산군, 정읍시, 서산시, 부송군, 철령군, 함양군 이 세 군데이고 나머지 저기 옥구군에 가도 고은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 옥구군에도 부임하지 않았을까? 또 마산 월령대도 고은 선생이 부임하지 않았을까? 소설상으로는 월령대의 문창군수로 되어 있다는데 문창군이라는 것은 고은 선생이 문창으로 봉해진 다음에 나온 역섭 전설적인 소설 속의 소재일 뿐입니다. 현재 새만금에 있는 선유도에 있는 그 월령대를 가보면은 그건 다 고은 선생에 대한 소설이 완성된 뒤에 그 소설을 상징해가지고 만들어진 배경이 바로 선유도 월령대라는 그 월령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그 배경을 술창에 간 금대지구리라는 있는 건데 그것도 결국 소설 속의 배경을 모방해서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고은 선생에 대한 비하 관점에서 나온 거지 고은 선생을 존경하는 관점에서 나온 그 지명들이 아닙니다. 그 최초원 선생이 당나라 절도사 고변의 원래 이름은 고병이라 하는데 별로문이나 별자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고변 하니까 고변으로 읽겠습니다. 고변의 종사관으로서 지어 황소의 날을 문장으로 토평한 격황소서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보다는 더 절실하고 가치 있는 글은 고변에게 선물한 신라 인삼 헌생일 물장에 대한 글입니다. 조선시대 인삼을 재배하기 전에는 인삼은 곧 산삼이었습니다. 당시에 산삼을 시문으로 남기고 산삼 채취 산업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령군 태수 시절을 생각하면 최초는 산삼의 성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 산삼에 대한 자료집의 성격으로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산삼과 고은이라 해가지고 고은 최초원 선생이 자신이 당나라 때 지은 작품을 모아서 편찬한 개원 필경집에 보면은 거기 20페이지에 그 원문에 보면요 밑에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해동약물 경독 존엄이라 해동의 약물로서 존엄하신 분한테 바칩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동의 약물이 뭐냐? 바로 산삼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여기는 이제 번역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이 고변의 생일 선물로 해동 약물을 바치면서 자기가 주는 선물 목록을 적은 것이 물장입니다. 선물 목록에 보면은 뭐 있느냐 하면 해동 인형삼, 해동의 사람 형체의 산삼, 그것이 하나, 그 다음에 해동 실신금, 해동에서 그 검은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검은고 한 장, 넓적한 것은 한 장이라고 그러죠. 검은고 하나, 그 다음에 복례산도, 복례방장 영주 삼신산을 그린 복례산도 그림 한 폭, 그 다음에 인삼 3근 천마 1근, 인삼을 3근을 보내고 천마를 1근을 보냅니다. 이 뜻은 인삼은 바로 그 당시에는 산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재배한 인삼이 아니고. 근데 그 위에 물장에 보면 해동 인형삼이라는 데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황계 최근 선봉이라 휴례 원지라 최근 선봉이라 했습니다. 신선의 봉우리에서 캐왔다, 채취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먼 지방에서부터 가져왔다. 그러니까 신라에서 삼신산에 있는 데서 산삼을 채취해가지고 우리 고변 그 절도사한테 바치기 위해서 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삼 1근, 천마 1근 그 한문 원문에 보면은 최종 이력이라 해서 해 뜨는 동쪽에 있어서 내섭 천지 바다를 건너와서 이 수징 삼화 오엽지명 세 가지 가지와 5가지 잎사귀의 이름 이 삼화 오엽이라는 것은 산삼, 인삼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이 가지가 3개고 잎사귀가 5개라는 것은 바로 산삼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런 것을 내가 동쪽에서 가져와서 선물로 드립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은 선생이 자기 개원필경 집에 이렇게 산삼을 이 고변의 종사관으로 근무할 때인데 고은 선생이 이것을 신라에서 사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라 조정이 고은 선생한테 산삼을 캐가지고 준 것입니다. 이걸로 가지고 네가 당나라 외교를 좀 펼쳐봐라.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 사귀고 당나라 해서 저변 외교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신라 조정에서 고은 선생한테 그런 선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은 선생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고변 절도사한테 바쳐가지고 당나라와 신라의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변 외교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런 저변 외교를 확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목록이 바로 신라의 산삼. 그 신라의 산삼은 주로 삼신산이라고 표현된 지리산, 또 지리산의 상징적인 동네가 바로 우리 함양군입니다. 그래서 이 산삼을 당나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선물로 사용하신 분이 고은 최초원 선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라 조정이 당나라 조정한테 곡물로서 바친 산삼은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기 있지만 그것은 신라가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한국에서 나는 산삼이 신라에서 나는 산삼이 최고의 좋은 곡물 조공 목록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그것은 국제적인 관계상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 함양군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함양군하고 관계가 뭐가 있느냐면 이 천령군 태수로서 오신 이 고은 선생이 산삼을 캐가지고 당나라에 줄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은 선생이 당나라에서 그렇게 산삼을 가지고 외교관계 공헌하셨는데 그 외교관계 공헌하시면서 또 이 신라의 천령군 태수로 부임하게 됐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 지리산에서 산삼을 캐서 신라가 당나라한테 보내는 그 선물 목록을 기여하는 옛날엔 자기가 받아서 외교를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캐가지고 신라 조정에 바쳐서 신라 조정이 또 당나라에 선물을 줘서 외교관 저변 외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보면은 이 고은 선생의 사마오엽이라는 말을 딱 쓰셨는데 그 사마오엽을 누가 지은 시냐? 이것이 바로 인삼에 대한 찬미 딱 시경의 시처럼 딱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 사고 이것은 5원시도 아니고 7원시도 아니고 딱 사원사고란 말이에요. 사원사고라는 것은 바로 시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경의 시체를 쓴 산삼에 대한 최초의 시인데 이것은 바로 고구려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대개 다 고려 인삼창 그랬으니까 고려 사람이 지은 거라고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당나라 시대 때는 고려란 말이 전부 고구려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려라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 다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삼에 대한 찬미, 예찬, 인삼에 대한 예찬 그 시봉은 세 가지의 다섯잎이 사마오엽이 양지를 등지고 웅달로 향하느라 배양향음이라. 인삼의 특징이 햇볕을 싫어하고 그늘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비닐을 치잖아요. 그래서 용내 구하거든 인삼이 자기가 자칭하는 것입니다. 제1인칭으로. 니들이 나를 찾고자 한다면 가소상심하라. 자작나무 밑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이 자작나무라는 것은 현재 자작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동잎처럼 큰 잎사귀가 달려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인삼이 많이 있다. 한마디로 산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산삼을 채취하는 신만이들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작나무 밑에 그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 인삼차는 이 고구려 사람이 지은 인삼에 대한 찬이냐 아니면은 고구려에서 바친 산삼에 대한 찬미냐.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이 바친 찬미냐면 그러면 그것은 당나라 사람이 지은 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고구려인이 지은 산삼에 대한 찬미다 그러면은 고구려 사람이 지은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인삼찬이니 고려 채삼찬이니 이런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똑같이 바로 이 산삼에 대한 찬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주연문 장조 오주 이규경 선생이 지은 그 기록에도 이 고려 채삼찬이라고 했고 그 고려 인삼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깊은 산 속에 있는데 그늘을 진 이 가수 자작나무 밑에 아주 습기 많은 곳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채취하는 신만이들은 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산삼을 찾을 때 주로 이제 자작나무 밑에 그늘진 곳, 습기가 많은 곳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함양에는 또 이 고은 최치원 선생만의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계 유원 선생도 산삼에 대한 시를 읊어놨습니다. 내계 유원 선생은 성종 때 함양에 나온 걸출한 시인으로 시서와 삼절이라 부릅니다. 이분은 전필제 김종익 선생의 제자로서 일두 정해찬 선생과 아주 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두 정해찬 선생과 같이 세자시강원 스승으로 계셨는데, 연산군의 스승으로 같이 근무하셨는데, 이분이 벼슬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선배죠. 벼슬 선배인데, 그래서 둘이 세자시강원에서 근무하면서 일두 선생하고 둘이 약속하기를, 우리 둘이 서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면은 저기 하동 악양장에 가서 멋진 집을 짓고 서로 이제 학문을 토론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자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 내계 선생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실현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둘이 아주 친하신 분. 그래서 내계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일두 선생이 아주 구구절절히 눈물 흐르는 그런 제문을 지어서 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계 유원 선생이 지은 시에 보면은 거기 내계 선생한테 저 평안도 양덕현감으로 있는 표연한이라는 분이, 이분은 바로 이 내계 선생하고 동문인 전필제 김종익 선생의 제자인 남계 표연마 선생의 둘째 형님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계 유원 선생하고 남계 표연마 선생하고 나이 차가 한 5살 차이 나는데, 그분의 둘째 형님이니까 나이가 서로 비슷할 것입니다. 표연한이라는 분은. 그래서 내계 선생하고 표연한은 분명히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고향의 동년배일 것이고, 또 같이 조정에서 벼슬하는 동료로서 이분이 평안도에서 부임하면서 인삼을 몇 뿌리를 캐가지고 내계 선생한테 드시라고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 표현된 인삼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 산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어디서 나왔겠느냐? 묘양산에서 캔 산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염렵 관서 자옥삼, 계암천리 견군심, 아주 빛나는 평안도 지방의 자옥삼을 상자를 열어보니 천리에서 보내신 그대의 마음을 알겠다. 그 산삼을 딱 보는 순간, 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이 산삼을 캐서 나한테까지 먹으라고 보내왔겠느냐. 소년 증송 여인찬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일대기 고려 인산찬, 고려 채삼찬이란 고려의 고구려 사람이 지은 산삼에 대한 찬미, 그 시를 읽어봤었는데, 이거 내계 선생도 고은 선생이 읊으신 그 사마오엽의 고구려 인삼찬을 읽어보셨다는 뜻입니다. 식득 영묘 희향음이라. 그러니까 이 신령한 싹은 그늘을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일찍 어렸을 때부터 읽어서 안다 얘기죠. 근데 또 여기서 내계 선생은 아주 산삼에 대한 표현이 아주 절묘하고 아주 크게 탁월하게 강조하신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약성이에요. 산삼은 바로 약의 성인이다. 우리가 보통 사람 보고 누구는 유화에는 뭐 화목의 성인이요, 공자님은 집대성의 성인이요, 이렇게, 그다음에 조은현은 바둑의 성인이요, 기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내계 선생은 산삼을 보고 약의 성인이다. 아주 탁월하신 표현을 썼어요. 약의 성인이 뭐냐? 약의 성인이 거의 공대성이라. 공자님처럼 집대성하신 분, 집대성한 존재다 이거. 공자님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만학을 집대성해서 유학으로 딱 정립하신 분이 공자님이잖아요. 주자는 또 공자의 학문을 집대성해서 또 유학, 성리학을 집대성하신 분이고, 근데 산삼은 모든 약성을 다 집대성해서 약의 성인이 됐다 이거죠. 공자님처럼 집대성한 존재다. 그래서 이청국이 해화령이라, 백의 숙제가 아주 청렴하듯이 구기자는 그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백봉령이라는 것은 유화에처럼 부드러운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산삼이라는 것은 이 구기자나 백봉령 같은 그런 청렴하고 순한 화순한 그런 약성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집대성한 존재가 바로 산삼이다. 그 산삼의 약성분은 아주 탁월하게 묘사한 거예요. 또 거기다가 남계의 제일 탕촉이라, 이 남계수, 남계수와 앞에 흐르는 물이 남계수죠. 남계수물을 제일의 그 약수를 떠가지고 척으로 끓이니 단합천금 수각형이라,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이 사람 모양의
수족 같은 사람 모양의 인삼의 형국, 그러니까 사람 모양의 인삼을 진짜 딱 맞다 이거야. 내가 이런 인삼을 끓여 먹으니까는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이 친구가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칭찬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보내준 거죠. 근데 또 이 약성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건 단순히 내게 선생말을 푼 게 아니라 그 시대 당시 학자들이 다 이런 약성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함양에 달성서 씨가 많이 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가정 선생이고, 그 서가정 선생이 강원도 감사로 있던 사람이 보내온 인삼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사례하는 조간이라는 분이 보내온 인삼에 대한 선물에 대한 사례하는 그런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 시 속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약성 인삼 출고방이라. 인삼이라는 것은, 산삼이라는 것은 약의 성이다. 이것은 옛날 처방집에 나오는 얘기다. 일지 삼아 최이량이라. 한 가지에 세 가지 이것이 가장 우량한데 골성가의 능무감이라. 내가 이렇게 당신이 좋은 선물을 보내준 데 대해서 어찌 감동이 없을 수 있겠는가. 병골환소 희욕광이라. 내 병든 몸에 이 산삼을 먹고 소생하니 기뻐서 미칠 것 같다. 얼마나 기뻐서 좋으면 기뻐서 미칠 것 같다 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 안희현감으로 부임하신 연암 박지원 선생, 이분은 또 산삼 매니아입니다. 또 이분은 연암 박지원 선생은 함양에, 지금은 함양군입니다만 옛날에 안희현이죠. 안희현감으로 부임해가지고 이분은 안희현감 부임하기 전에 한 20년 전에 중국에 사신으로 따라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와서 지은 글이 바로 유명한 열하일기입니다. 그 열하일기 속에 산삼에 대한 강조를 누누이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고려 인삼찬에 대해서 읊었고, 사마오역, 배양향음, 용례구와 가수상심, 이런 고려 인삼찬에 대한 글을 인용해 놓으면서 이것이 바로 인삼은 여기서는 이분은 그 가수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모든 글에는 그냥 가수라고만 표현되고, 그것은 오동나무 잎처럼 잎이 크고 무지하게 크고 그늘이 많다, 이렇게 그냥 모세해놨어요. 근데 연암 선생은 확실히 실학자라는 게 강조되어 있는 게, 이 양반은 거기다가 우리말로 딱 지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26페이지에 산삼과 연암에 고려 인삼찬 그 밑줄 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가수는 즉 아곡소의 자작목이다. 이 가수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바 자작나무다. 그걸로 책을 찍는 나무 목판, 책판을 삼고, 아곡은 아주 흔하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이게 널려 있다 이거야. 중원에서는 이 분묘에다가 다 이 나무를 심는데, 저기 만주의 청성령 지역에 가면 아주 숲을 이루고 있다. 자작나무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연암 선생은 가수가 대체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수는 뭐 오동나무처럼 잎사귀가 크고 뭐 그늘지고 뭐 이런 얘기 표현을 안 하는데, 이분은 딱 우리말로 자작나무다 라고 아주 시각적인 관점으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인삼과 백부자 같은 약자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고구려가 잡혀있는 신라산이다. 이것은 백두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인삼찬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고려 인삼찬이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고 한국 사람들도 수천 년 동안 강조한 이 고구려에서 처음으로 산삼에 대해서 읊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은 고은 선생이 아니라 자꾸 고은 선생을 하네. 연암 선생이 열하일기 쓰신 데 있어서 손사막, 당나라 신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손사막 명이, 중국 사람들은 손사막을 야광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전각을 지어서 도교 사원에 가면 야광전이라 해가지고 손사막을 야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인도의 야광보살처럼 그런 보살급으로 숭배하는 신선이 바로 손사막 명의 손사막. 근데 그 손사막의 인삼탕에 대한 얘기했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인삼탕은 반드시 흐르는 물을 써서 달여야 된다 이거예요. 고여있는 물을 쓰면 효험이 없다. 이것은 인삼보에 있는 말이다. 인삼보는 인삼에 대한 책을 썼겠죠, 누군가. 근데 그건 누구가 썼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인삼보라는 책을 보면은 손사막 선생이 강조한 인삼탕은 반드시 흐르는 물을 써서 달여야 된다. 이것을 고인물을 쓰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도 아주 인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은 선생, 연암 선생이 안이 현감으로 부임해가지고 자기가 하풍 중로당이니 백척 오동각이니 청나라의 사신으로 자기가 따라갔을 때 청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을 잘 짓느냐? 벽돌로 찍어서 짓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목재로만 하거나 흙벽돌로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적벽돌로 지은 집들이 튼튼하고 아주 실용적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실용적인 적벽돌 건축법을 배워와가지고 거기서 배워왔는데 별 쓸모가 없었는데 아니 현금으로 부여해보니까 아 내가 한번 청나라에서 배워온 이것을 한번 실학적 건축법 청나라의 그 적벽돌 건축법을 한번 실행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은 건물들이 관아의 건물들 관아 빈터에다가 또 다 낡아서 허물어지는 그 관아 건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적벽돌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뒤에 그 후손이 와서 보고서 아니 관아를 보고서 야 이렇게 멋진 집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연암 선생이 참 멋있는 집을 지었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기 계시는 우리 김경도 유도 회장님이 면장일 때 그걸 복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성사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함양에다가 연암 박지원 선생의 백척오동과 하풍 중로당 이런 관아의 건물 청나라 적벽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복원해 놓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연암이 실학을 정신에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 물레방아 돌리는 것보다는 그 적벽돌 건물을 복원해 놓는 것이 훨씬 세상의 볼거리에 그다음에 역사적인 유저 실학 정신 이런 걸 구현하는데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연암 선생은 그런 건물만 지은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산삼에 대한 포인트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몸이 비대해가지고 연암 선생은 몸이 비대해가지고 당뇨가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괴로운데 누가 산삼 먹으면 좋다 하니까는 산삼에 대한 창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27페이지에 나오는 그 글인데 밑줄 친 데 보면은 진나라 때의 방사들이 말하는 삼신산에는 불사약이 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볼 때는 바로 후세 사람들이 말하는 인삼이다 이거예요. 일경삼화 한 가지에 세 가지 가지가 있는 거. 이런 인삼에 대한 극도의 찬미는 고은 최초원 선생도 못했는데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아주 극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삼이 바로 불사약이다. 죽지 않는 약. 진시황제가 끝없이 찾아 헤매던 불사약이 뭐냐? 바로 지리산 산삼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지리산 산삼이라는 것을 불사약이라고 딱 정의하신 분이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이에요. 그래서 28페이지 그 번역된 데 좀 보시면은 위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지리산에서 이분이 앞에서 계속 산을 강조했는데 그 산이 뭐냐면 바로 삼신산, 방장산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에서 내가 산삼을 캐왔다 그랬으면 그 산이 어디겠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말한 게 삼신산, 방장산을 얘기하다가 내가 뭐 산삼은 저 가야산을 캐왔어, 산삼은 도교산에서 캐왔어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리산을 강조했으면 지리산에서 캐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캐다가 그 하풍 중로당 뜰에다가 수십 번을 심어놓고 내가 자꾸 이제 당뇨로 비대해서 힘드니까 그걸 캐먹고 보니까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아이 뭐 인삼, 산삼이 좋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좋겠어 하고 별 믿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좀 먹고 나니까는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모욕할 때 땀이 줄줄줄 흐르던 그 식은땀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몸이 개운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암 선생이 아주 그 자기가 캐먹고 실제로 체험을 해서 느꼈으니까 야 이게 사람을 죽지 않는 불사야. 내가 이렇게까지 강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도 역시 사람을 미혹시키는 아주 요상한 풀이다 라고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삼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불사약이라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지만 실학자다운 정신이죠. 연암 선생도 산삼을 먹었습니다만 돌아가셨으니까 불사약은 아니죠. 죽지 않는 약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은 사람을 좋게 만드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요상한 풀이다라는 것을 느꼈다 이거죠. 근데 그 기존 번역한 사람이 요사스러운 풀이다 그러면 그건 비난하고 욕하는 표현이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상한 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복용한 인삼 한 줄기가 과연 사람을 죽지 않게 하여 가벼운 몸으로 신선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도 내 몸을 실하게 해줬으니 아주 진짜 사람을 혼을 빼는 좋은
풀이다, 약초다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산삼도 캐먹고 유산곡수. 근데 유산곡수라는 표현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안희형 관아에서 유산곡수 놀이를 즐기셨는데 그 유산곡수의 놀이를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실현하신 분이 바로 고은 최치원 선생이에요. 이분이 정읍 시에 그 태산군 태수로 부임하셔가지고는 유상대라는 유산곡수하는 놀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풍류도일 수도 있지만은 유산곡수라는 건 왕의지의 유상 그 놀이에서 3월 삼진날 놀이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런 선비의 풍류정신 한시적인 놀이를 고은 최치원 선생이셨고 또 우리 연암 박지원 선생이 실학자로서 또 그걸 했다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페이지 보면 하풍 중로 단계가 있는데 그 밑줄 친 데 있잖아요. 토중 인삼 구본이다. 내가 이 하풍 중로단 뜰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파초도 심고 연꽃도 심고 대나무도 심고 다 심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남새밭에다가 인삼 9뿌리를 심었다. 인삼 9뿌리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산삼을 캐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캐먹다 보니까 수십 뿌리를 심었는데 다 캐먹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이제 9뿌리밖에 안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재로서 매화 한 그루 이 분재도 즐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새밭에 인삼, 산삼을 9뿌리를 심어놓고 하풍 중로당이라는 그 관아 건물에서 자기 건강도 돌보시면서 웰빙 생활을 즐기신 거죠. 근데 이렇게 자기 몸만 위하신 분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참 피땀 흘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암 박지원 선생의 애민정신에 대해서는 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안희인삼이 있는데 안희인삼은 이제 매천 황현 선생이라고 한말에 최고의 민간 선비 출신의 충신이죠. 다른 조정에서 국록을 받아먹은 벼슬아치들은 나라가 망하나 의병을 일으킨 분도 있고 노력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조정의 벼슬 한 자리 안 하면서 선비 정신만 가지고서 나라가 망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 망한 나라에서 살겠느냐 하면서 내가 선비로서 지식인으로서 내 책임을 통감하며 백성들한테 부끄러움을 시켰다 해서 음독 자살하신 분이 매천 황현 선생이죠. 이분의 그 순국 충원 정신은 참으로 선비 정신의 기계를 떨치신 것인데 이분이 안희 지방을 여행하면서 인삼밭을 보고 읊은 시가 있어요. 그 읊은 시가 바로 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절구의 밑줄치인데 인삼 농사에 뿌리고 거둘 시기를 알기 위해서 안희 중산촌, 지금 안희의 중산 마을이 있죠. 거기 중산촌에 가면은 이 산골인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달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동네 참 굉장히 발전했네. 왜 집집마다 이렇게 달력이 다 있지? 왜 있느냐? 달력을 가지고서 그 인삼을 씨 뿌리는 시기에, 인삼을 거두는 시기에 이런 것을 잘 조절해서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안희 중산이라는 그 촌동네에서는 전부 집집마다 달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감탄하는 시를 지은 것이 바로 인삼 농사에 뿌리고 거둘 시기를 알기 위함이다. 위관 인삼 종치시라. 인삼을 뿌리고 거두는 그런 것을 그것을 선택하는 시기를 알기 위해서 집집마다 달력이 있더라라고 감탄한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희 지역에는 그 전부터 인삼 재배가 성행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삼 재배를 안 합니다만 그렇게 성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산삼을 캐다가 장례삼을 만드는 것이지. 그 장례삼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민간에 퍼져가지고 그렇게 그 연암 선생보다 한 100년 뒤에 매천 황현 선생이 안희 지방을 다니면서 인삼밭을 보게 되면서 시를 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장례삼 그 정신이 장례삼 그 시초가 안희 지방의 인삼 재배를 성행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개성 인삼, 풍기 인삼, 금산 인삼, 진안 인삼 이렇게 인삼이 많이 있습니다만 안희 인삼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 자료를 소개하면서 대충 말씀드리고 이제 맺은 말로 마치겠습니다. 함양의 대표 축제 천령문화제가 60회를 맞이하여 기념으로 천령정신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소박하게나마 진행하였습니다. 천령정신은 신라 천령군 태수 고은 최치원 선생의 애민정신,
숙문정신, 그 양반의 시호가 문장을 창성시켰다. 그래서 알 수 있듯이 문장을 숭상하는 숙문정신, 국제교류정신, 나당외교의 산상외교를 펼치신 국제교류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천령정신이 함양정신으로 승화되어 함양인의 정신세계를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산삼을 중국에서 배설할 때부터 신라 조정에서 받아 당나라 고위층에게 외교 선물로 이바지하고 나당 우호에 크게 공헌했을 것입니다. 기욱하여 지방감을 역임하면서 산심산 지리산이 있는 천령군 태수로 부임하여 나당 외교에 공헌하는 중요 선물인 산삼을 채취하여 조정에 바치어 궁극적으로 국제교류의 역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함양군이 2021 산삼 향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산삼에 대한 한국 최초의 문장을 남기고 나당 외교에서 산삼 외교를 펼치고 산삼 채취로 국제교류에 크게 공헌한 고은 최초원생을 산삼의 성인으로 추앙하여 엑스포의 상징인물로 기간 동안 선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는 산삼을 통한 국제교류에 집중하는 것이니 그 상징인물로 채취한 무엇보다 적합한 인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엑스포 구의제도 최초원 기념관에서 고은 선생에게 산삼을 바치며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초원은 함양의 산산산업, 미래의 먹거리를 열어준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함양은 산삼의 고장, 산삼의 고장 함양을 문헌적으로, 외교적으로, 산업적으로 정립시킨 최초원은 산삼의 성인입니다. 이를 기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리산 불로초 산삼과 국제교류의 전통은 안희 현감으로 부임한 이영후생 실학자 연암 박지원 선생에 계승되어 안희 관아의 청나라에서 배운 실학 건축, 적벽돌 관아, 합풍중로당을 짓고 그들의 지리산에서 산삼을 캐다가 심어 재배하고 자신의 당뇨 치료에 활용하여 효험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연암의 산삼 재배가 민간에 퍼져 인삼 재배가 안희 거울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안희 인삼이 사라지고 없지만 그 역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산삼 재배를 통한 연암의 실학정신 구현도 최초원 선생의 천령정신에 기반한 천령정신의 발현이라고 하여도 과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